감동은 약이 되고 이야기는 삶을 바꿉니다. 감성 스토리로 당신의 오늘을 위로합니다. 감동 스토리는 당신의 마음을 살리는 채널입니다. 구독해두시면 실시간으로 올라오는 감동을 가장 먼저 전해드립니다. 도서관 한 구석 늘 같은 시간에 오는 소녀가 있었습니다. 책상에 앉자마자 깊은 잠에 빠지던 아이. 누구도 그녀에게 말을 걸지 않았고 그저 열심히 공부하는 아이인가 보다 하고 지나쳤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그녀의 모습이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 도서관 청소를 하던 직원은 책상 아래 떨어져 있던 낡은 책가방 하나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 안엔 한 장의 편지와 구겨진 사진 한 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엄마, 나 오늘도 잘 버텼어. 도서관은 따뜻해서 좋아. 그녀의 진짜 이야기는 바로 그날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그 소녀의 이름은 지우였습니다. 올해 겨우 10살. 사람들은 아무도 몰랐습니다. 그 아이가 그 나이에 벌써 세상을 너무 많이 알아버렸다는 걸요. 지우는 매일 오후 6시가 되면 동네 도서관에 왔습니다. 맨 끝줄 햇빛이 들지 않는 서가 근처. 그늘진 책상 자리가 지우의 자리였죠. 처음엔 직원들도 대수롭지 않게 여겼습니다. 요즘은 어린 친구들도 조용히 공부하는 아이들이 많으니까요. 하지만 유독 이상한 건 그 아이는 책을 펴기만 하면 곧 잠에 빠졌다는 거예요. 책을 읽는 척하다가 고개를 푹 숙인 채 잠들곤 했죠. 도서관 직원인 민경 씨는 그 모습을 처음 보고 마음이 이상했습니다. 요즘 아이들은 다들 바쁘네. 공부하느라 피곤한가 봐. 그렇게 그냥 넘겼던 날들. 그런데 하루는 비가 억수같이 쏟아지던 날이었습니다. 도서관 문을 닫기 직전 아이는 우산도 없이 홀로 도착했어요. 몸은 젖어 있었고 얼굴은 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지우야, 오늘은 집에 안 가니? 조심스럽게 말을 건네자 아이는 조그맣게 웃으며 말했죠. 조금만 있다가 갈게요. 여긴 따뜻해서 좋아요. 그 한마디에 민경 씨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날 아이는 책상 위에 고개를 묻고 잠들었습니다. 누가 봐도 피곤해 보였고 누가 봐도 외로워 보였습니다. 다음 날 아이는 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도 이상하게 생각한 민경 씨는 도서관 책상을 정리하다가 우연히 의자 밑에서 떨어진 가방 하나를 발견합니다. 너무 낡고 해진 가방. 가방 안에는 도시락통 하나, 다 마른 귤 하나, 그리고 다 쓰다 만 노트와 편지 한 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엄마, 오늘도 도서관에서 공부했어요. 사실은 잠들었지만 여긴 따뜻해서 좋아요. 엄마가 병원에 계신 동안 나라도 잘 살아야 하니까 그렇죠. 내일도 올게요. 사랑해요. 그 편지 아래엔 병원 복도에서 찍힌 엄마와 지우의 사진이 있었습니다. 지우가 얼굴을 반쯤 묻은 채 엄마 옆에서 웃고 있는 모습. 그 순간 민경 씨는 모든 걸 이해했습니다. 이 아이는 매일 도서관에 공부하러 온 게 아니라 하룻밤을 피난하러 온 거였습니다. 집은 없고 엄마는 병원에 있고 잠은 자야 하는데 갈 곳이 없던 아이. 그리고 도서관은 그 아이에게 유일하게 안전한 곳이었던 겁니다. 그 편지는 도서관 SNS를 통해 조용히 공유되었습니다. 그날 이후 소녀의 이름 지우는 알려지지 않은 채로 많은 사람들의 마음에 남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은 묻기 시작했습니다. 그 아이는 왜 매일 도서관에 왔을까? 왜 하필이면 도서관이었을까? 그 아이는 지금 어디에 있을까? 도서관 직원 민경 씨는 지우의 이야기를 조심스럽게 복지센터에 전달했습니다. 무언가 해야겠다는 생각뿐이었죠. 며칠 후 도서관으로 낯선 남성이 찾아왔습니다. 자신을 정 회장이라고 소개했습니다. 그는 도서관 게시글을 보고 밤새 고민하다가 직접 아이를 찾으러 왔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조용히 책상 아래 가방이 발견됐던 자리에 앉아 잠시 말없이 그 자리를 바라보다 말했습니다. 이런 아이를 놓치면 평생 후회할 것 같았습니다. 혹시라도 다시 오면 제게 연락을 주세요. 그리고 5번째 날 눈이 내리던 저녁. 지우는 다시 도서관에 왔습니다. 여전히 작은 몸에 커다란 책가방을 메고 어느 때처럼 조용히 자리에 앉았습니다. 그 모습을 본 민경 씨는 곧바로
정 회장에게 연락을 했습니다. 그날 정 회장은 직접 도서관으로 달려왔습니다. 지우 앞에 앉은 그는 조용히 웃으며 말했습니다. 지우야, 여긴 따뜻해서 좋지. 앞으로 너한테 더 따뜻한 곳을 만들어줄게. 그리고 내가 지키고 싶은 엄마도 같이. 그 말에 지우는 한참을 말없이 앉아있다가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는 아프지만 저는 괜찮아요. 저만 조금 더 참으면 되거든요. 엄마만 낫게 해주세요. 저 진짜 잘할게요. 그 작은 목소리에 도서관 안에 공기는 멈춘 듯 했습니다. 누구 하나 말을 하지 못했고 민경 씨는 조용히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정 회장은 아이에게 천천히 손을 내밀었습니다. 그 손을 지우는 잠시 망설이다 조심스럽게 잡았습니다. 그 손은 따뜻했고 부드러웠습니다. 그 손 하나만으로 아이는 모든 걸 이해했습니다. 이제 진짜 괜찮아질 거라는 걸요. 그날 이후 정 회장은 지우이 엄마가 입원해 있는 병원을 찾아가 치료비 전액을 지원했습니다. 지우에게는 장학금과 안정된 거주 공간이 마련되었습니다. 그는 인터뷰를 거절했습니다. 기부금 전시도 하지 않았습니다. 말없이 조용히 한 사람의 삶에 손을 내밀었을 뿐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인터넷을 통해 지우이 사연을 알게 되었고 수많은 응원 댓글이 쏟아졌습니다. 누군가는 눈물을 흘렸고 누군가는 자책했고 누군가는 처음으로 기부를 시작했습니다. 누군가 말했습니다. 나는 어른이지만 이 아이만큼 용기 내본 적 없다. 이 아이 덕분에 처음으로 울었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누군가에게 따뜻해지고 싶었습니다. 지우는 그렇게 누군가의 하루를 바꾸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도서관이라는 공간은 여전히 조용했고 지우는 여전히 책상에 앉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잠이 아니라 책을 읽기 위해 앉아 있었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달라졌습니다. 무서움과 외로움이 가득하던 눈동자에 조금씩 빛이 생겼습니다. 그 빛은 자신이 사랑하는 엄마와 자신을 도와준 사람들 덕분이었습니다. 지우는 이제 말합니다. 언젠가는 저도 도서관 같은 어른이 되고 싶어요. 아무 말 없이 조용히 와서 앉아있기만 해도 따뜻해지는 그런 어른이요. 그 말에 정 회장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너는 이미 누군가에겐 그런 어른이야. 내가 그걸 알아봤어, 지우야. 그 말에 지우는 처음으로 눈물이 아닌 웃음을 지었습니다. 지우는 더 이상 외로운 아이가 아니었습니다. 도서관 한 구석에서 잠들던 아이는 이제 누군가를 지켜보는 따뜻한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아이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시작은 낡은 가방 속 한 장의 편지에서 비롯된 것이었습니다. 세상은 자주 거대한 성공 이야기만 기억합니다. 하지만 진짜 감동은 그렇게 크고 화려한 것이 아니라 조용하고 작게 피어나는 마음에서 시작됩니다. 도서관 한 구석에서 잠들던 지우의 사연은 점점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달되기 시작했습니다. 아무도 모르게 흘린 눈물, 말없이 쓴 편지 한 장이 이 세상의 냉담한 마음을 흔들기 시작한 겁니다. 지우의 편지는 누군가의 SNS 타임라인에, 누군가의 커뮤니티 댓글란에, 그리고 누군가의 회사, 식당 벽에도 붙었습니다. 어른들은 조용히 고개를 숙였고 청년들은 아무 말 없이 그 글을 공유했습니다. 아이들은 그 편지를 읽고 부모를 안아주었고 부모들은 그 편지를 읽고 아이를 바라보았습니다. 여전히 지우는 세상 어디에도 보이지 않았지만 그 아이가 남긴 문장은 사람들의 마음속에 깊이 남았습니다. 여긴 따뜻해서 좋아요. 엄마만 낫게 해주세요. 저는 괜찮아요. 내일도 올게요. 사랑해요. 어떤 문장은 소리보다 더 크게 울립니다. 그리고 어떤 진심은 말없이도 수천 명의 마음을 울릴 수 있습니다. 그렇게 지우는 사람들의 하루를 바꾸고 있었습니다. 정 회장은 더 이상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지우를 위해 작은 기념식을 준비했습니다. 도서관에서 아이와 엄마, 그리고 그 공간을 함께 지켜준 직원들과 이웃이 모였습니다. 그날 지우는 작은 노트를 꺼내 조심스럽게 읽기 시작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지우예요. 처음엔 도서관에서 자서 죄송했어요. 그런데 여기선 아무도 저를 쫓아내지 않았고, 아무도 저를 이상하게 보지 않았어요. 그게 너무 좋았어요. 제가 많이 부족한 아이인데, 저한테 따뜻한 손을 내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엄마가 말했어요. 지우야, 사람은 절대 혼자 살 수 없다고. 나는 이제 그 말이 무슨 뜻인지 알아요. 지금은 아직 작고 약하지만 저도 언젠가 다른 사람에게 따뜻한 사람이 되고 싶어요. 그 말을 끝낸 지우는 작게 웃었고 사람들은 숨죽여 지켜보다 조용히 손뼉을 쳤습니다. 누군가는 눈물을 흘렸고 누군가는 자리를 피해 복도에 나가 조용히 울었습니다. 도서관이 조용했던 그날, 그 공간엔 울음 대신 따뜻한 숨결이 가득했습니다. 누군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 아이가 진짜 어른이네요. 우린 아직도 많이 배워야겠어요. 그날 이후 도서관은 작은 기부함을 두었습니다. 지우처럼 어려운 상황에 있는 아이들이 잠시라도 쉬어갈 수 있도록 돕기 위한 공간. 그리고 그 기부함 옆에는 지우의 편지가 적혀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 그 기부함은 비는 날이 없었습니다. 매일 누군가 조용히 동전을 넣고 갔고 가끔은 손편지를 남기고 가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중 하나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지우야, 너의 편지를 읽고 내 삶이 바뀌었어. 나는 오늘도 회사에서 혼났고 인생이 너무 버거웠지만 너는 그 나이에 나보다 훨씬 더 큰 사랑을 품고 있더라. 고마워. 나도 누군가에게 따뜻한 벤치가 될 수 있게 노력할게. 이 짧은 글 하나에 사람들은 또다시 마음을 열었습니다. 편지가 편지를 낳고 그 마음이 또 다른 온기를 만들어냈습니다. 지우는 여전히 도서관에 갑니다. 그 자리는 그대로지만 지우의 마음은 더 이상 작거나 외롭지 않습니다. 그녀는 매일 책을 읽습니다. 이제는 공부하기 위해서, 세상을 배우기 위해서, 그리고 언젠가 진짜 어른이 되기 위해서. 도서관은 말없이 그녀를 받아줍니다. 아무것도 묻지 않고 그저 그 자리에서 묵묵히 다려주는 공간. 그 따뜻함이 지우를 바꿨고 세상을 조금 더 좋은 방향으로 이끌고 있습니다. 한 명의 아이가 만든 기적. 그 시작은 거창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낡은 가방 안에 들어있던 작고 진심 어린 편지 한 장이었습니다. 사람들은 가끔 묻습니다. 진짜 어른이 된다는 건 어떤 의미일까? 많은 돈을 버는 것, 높은 자리에 오르는 것, 책임을 지는 것. 하지만 지우의 이야기를 들은 사람들은 그 질문에 조금 다른 답을 하게 됩니다. 어른이 된다는 건 누군가의 아픔을 외면하지 않는 것, 말하지 않아도 손을 내밀 수 있는 것, 작은 따뜻함이 얼마나 큰 기적이 되는지 아는 것. 지우는 그걸 너무 어린 나이에 알게 되었습니다. 그 아이가 버텼던 이유는 단 하나였습니다. 엄마. 그 단어 하나로 지우는 모든 것을 참았습니다. 춥고 외로운 밤, 텅 빈 배를 안고 딱딱한 의자에 몸을 기대면서도 그 아이는 끝내 웃음을 잃지 않았습니다. 도서관은 지우에게 집이었습니다. 그 집은 말이 없었고 밥도 없었고 불도 꺼져 있었지만 지우는 그 공간에서 세상에서 가장 안전하다고 느꼈습니다. 그 아이는 그렇게 매일을 살아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말합니다. 지금은 저도 누군가에게 그런 공간이 되고 싶어요. 지친 누군가가 저를 보면 그래도 세상이 따뜻하다고 느꼈으면 좋겠어요. 그 말은 조용하지만 가장 진한 울림으로 가슴에 남습니다. 지우가 다시 웃을 수 있게 된 이유는 누군가가 조용히 다가왔기 때문입니다. 도서관 직원 민경 씨의 작은 관심, 정 회장의 말 없는 손길,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의 공감과 응원. 그 모든 것이 모여 지우라는 한 아이의 삶을 완전히 바꾸어 놓았습니다. 도서관은 오늘도 열려 있습니다. 그리고 그 끝자리, 햇빛이 들지 않는 그 책상엔 지우가 남긴 편지 복사본이 놓여 있습니다. 누군가는 그 자리에 앉아 조용히 눈을 감고 누군가는 그 편지를 읽고
말없이 고개를 숙입니다. 그리고 아주 가끔 누군가 낡은 가방을 들고 들어오면 도서관 사람들은 조용히 말합니다. 괜찮아요. 여긴 따뜻해요. 이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납니다. 하지만 어쩌면 누군가에게는 이제 막 시작일지도 모릅니다. 세상은 아직 차갑고 어린아이가 감당하기엔 벅찬 일들이 많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지우의 이야기를 기억해야 합니다. 한 아이의 조용한 용기, 작은 진심, 그리고 그것을 외면하지 않은 사람들. 그게 이 세상을 지탱하고 다시 살아가게 만드는 힘이라는 걸 지우는 말하지 않았지만 그 아이의 삶은 누구보다 크게 말하고 있었습니다. 고마워요, 지우야. 그리고 잘 살아줘서 정말 고마워. 이야기를 끝까지 함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당신이 이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주셨다는 건 지우의 마음에 공감했고 그 따뜻함에 마음이 닿았다는 뜻일지도 모릅니다. 지우는 특별한 재능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세상이 주목할 만큼 유명한 인물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하루를 버티고 살아낸 어느 작은 아이였습니다. 그 아이가 우리에게 보여준 건 거창한 희망이 아니라 살아있다는 것 그 자체의 의미였습니다. 당신이 오늘 이 이야기를 들어준 것처럼 누군가도 언젠가 당신의 이야기를 조용히 끝까지 들어줄 거예요. 이 채널은 그런 이야기들을 모으고 전합니다. 눈에 잘 띄지 않는 사람들의 진심, 작지만 큰 마음, 그리고 말없이 울고 있는 누군가의 편지를 세상에 다시 꺼내 보여주는 공간입니다. 만약 오늘 이 영상이 마음에 남았다면 잠시 시간을 내어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그 작은 클릭 하나가 이런 이야기가 더 멀리 퍼지는데 놀라운 힘이 되어줍니다. 당신의 구독은 누군가에게는 이야기를 계속할 수 있는 용기가 되고 또 다른 지우들에게 잊히지 않는 따뜻한 손이 될 수 있습니다. 좋아요와 댓글도 큰 응원이 됩니다. 영상이 마음에 닿았다면 짧은 한마디라도 괜찮아요. 지우에게 보내는 응원의 글 혹은 당신만의 위로의 문장도 좋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세상 어딘가에 또 다른 지우가 있을지 모릅니다. 그 아이가 이 영상을 통해 혼자가 아니라고 느낄 수 있도록 당신의 마음을 나눠주세요. 세상은 여전히 복잡하고 거칠지만 그 안에서 이런 이야기들이 계속될 수 있다면 우리 모두 조금 더 따뜻해질 수 있다고 믿습니다. 오늘의 이야기를 함께 해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고맙습니다. 그리고 이 작은 채널의 여정을 앞으로도 함께 해주세요. 구독해주시는 한 분 한 분이 이 채널에게는 큰 힘이고 이야기를 이어가는 이유입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당신의 마음에 닿을 수 있는 또 하나의 진심을 준비해 두겠습니다. 오늘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따뜻한 하루 보내세요.